다음에 이제 정관을 보실게요. 네, 정관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관이 어떤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뭐 관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정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설명으로는 정관이라는 게 공적인 약속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정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규칙이나 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도 정관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여론도 정관이고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세상을 우리는 정관이라고 해요. 또 내가 만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정관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정관이라는 게 인간생활의 규범과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정관을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과 같은 게 정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의 배속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선생님. 위에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쭉 읽어오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한테는 관이 자식이에요. 왜냐면 남자의 아내가 쟤인데 쟤 생관, 쟤가 낳은 거니까 관이 자식이어야죠. 그 다음에 또 남자에게 후계자 관으로 봐요. 여자한테는 남편, 그 옆에 있는 건 좀 이상해요. 그냥 남편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왜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여자한테 직업 이런 것들도 다 정관이에요. 또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는 절대자가 정관이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는 명령권자 정관이고, 가장 또는 내 직장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사장님 정관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공공기관, 공직자, 회사, 그 다음에 나의 복지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행정기관, 보호기관, 그 다음에 보세요. 공정한 여론, 이것도 정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 정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물건으로는 그냥 쭉 읽어보세요. 허가제품, 보증된 제품,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물건, 이런 거를 정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관은 시간적으로는 현실이래요. 장소로는 공공기관 옆에 있죠. 조금 전에 가정, 학교, 국회, 민생기관, 동네 언론기관, 교육기관. 그 다음에 요즘은 다 이런 거 되잖아요. 직장이라는 곳. 그냥 나의 그런 기득권이 보장되는 직장, 연금, 퇴직금, 보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직장을 정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정관의 특징을 첫 번째를 보세요. 정관은 내가 적응해야 할 세상을 말한다. 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보실게요. 사주에 정관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밑줄을 보세요. 일가는 일정한 통제하에 질서가 유지되고 혼란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생활이 그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게 사주에 있으면 그 사람의 직업 생활이라는 게 안정적이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정관이라는 게, 아이고 여기 지웠는데, 관살이라는 것은 일간과 비겁을 견제하고 상극하고 자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사주에 정관이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이 일간은 관살의 자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에서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정관의 견제가 있는 사람은, 사주는 일간이 법이나 규칙이나 세상의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인내심, 복종하는 마음,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사주에 정관이 없잖아요. 정관에. 그럼 제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제가 언제부터 배웠냐? 이거는 참 저는 사주를 배우고 나서부터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고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저는 정관이라는 게 사주에 없기 때문에 정관이랑 관계도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네. 나라에 대해서 물론 저 대학교 다닐 때 데모했어요. 우리 다 데모하던 시절에.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사주 배우면서 정관이 사주에 없어도 모든 사람은 정관에 순응해야 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근데 사주에 정관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꼭 해야 되나요? 그럼 사주에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생각을 해요. 절대로 세상에 피해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절대로 정관이 투관한 사람들은 신호등을 막 어기지 않아요. 교통 신호등을 막 안 어긴다니까요. 정관이 투관해 있는 사람들은 꼭 지켜요. 근데 저는 적당히 막 돌고 막 이러는데 정관이 투관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사람들의 그 운전하는 특징은 좀 천천히 해요. 저처럼 어디라도 평관에나 붙었잖아요. 그 완전 과속이에요. 제가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 난폭 운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입니다. 다시요. 또 똑같은 얘기예요.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모범적이고 안정적이다.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일단은, 안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자꾸 있으니까, 일단은 그 여자분으로 말하자면 사주에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의 직장이나 남편의 모습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막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내 눈에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편의 직장도 역시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정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도 정관이지만, 정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보는 나의 모습을 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주에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요. 저 사람은 모범적이야. 저 사람은 안정적이야. 저 사람은 세상의 규범과 규칙과 제도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도 정관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을 해치지 않고 세상을 잘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사람을 모범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존경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하면 인정하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주에 그 사람이 정관이 강하다, 막 관살이 태화하거나 정관이 막 위아래 다 있고 그러면 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섭게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저 사람은 완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좀 독선적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정관이 너무 강황한 사주는 직원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정관이라는 거는 공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정관은 명예를 존중하는 면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자기의 직원,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잘 지키려고 한다. 정관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정을 잘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가정의 모습이 반듯하고 흠집이 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게 또 정관의 특징이에요. 안정적인 가정, 그 다음에 남들의 보기에 이렇게 흉이 없는, 모범적인 그런 가정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정관은 질서를 존중하고 일처리가 공정하고 항상 타인의 모범이 된다. 여러분, 공정한 거 맞아요. 되게. 관살들은 좀 공정한 면이 있고, 정관이 있으면 어쨌건 공정하다. 일처리도 공정하고 배분도 공정하다.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서 나라의 목을 먹는 사람도 있고 정관이 있으면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비리를 척결하여 청렴결백한 성격으로 군자의 인품을 지니고 있다. 정관은 명예와 신용을 중요시 여기고 품행이 단정해요. 예, 되게 단정해요. 예. 하는 일 되게 단정하고 점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은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고 공익과 명분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지켜져야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솔직히 관살이 있는 사람들이 애국심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관살이 전혀 없으면 세상에 관심이 좀 부족하고 나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순응하는 태도 이런 것도 부족하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선생님 나머지는 다 더 읽어보시면 되고 정관은 체면과 자존심이 강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 특징이 있어요. 정관이 있는 두 선생님 얘기해보세요. 윤명숙 선생님. 네. 맞죠? 네. 또 선생님. 남 선생님 어떠세요? 완전 맞아. 동의하세요? 네. 또 남자분들은 되게 권위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또 남성 우월적인 사고, 정관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건지 속으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요, 정관은 또 하나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중시해요. 모든 면에서. 내 가정은 적어도 이래야 되고 내 직장은 적어도 이래야 되고 나는 들어가서 후진 일을 해도 내가 다니는 직장은 뽀대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에 가서 복사하는 일을 한다. 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삼성을 다니는 걸 좋아해요. 내가 서울대 가서 아주 제일 후진과를 다녀. 그래도 나는 서울대가 중요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이목을 중시하고 남에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예롭게 보이고 안정적인 곳에 멋진 체계 잡힌 곳에 있는 것을 되게 중시 여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동, 기술, 단순 근로, 3대 업종, 남들이 무시할 만한 직종 이런 거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 깊이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조직 성향으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거를 되게 선호를 한다. 물론 정관이 있는데 뭐 근황하고 비겁이 이러면 또 이제 사업해야죠. 네. 그래서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대개는 직장을 갈 때 대기업 선호하고 안정적인 직장 선호하고 안에서 하는 일보다는 밖에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 그 직장의 이미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단점 볼까요? 단점. 정관이 형충. 정관이 이제 상처를 받으면 형이나 충을 받으면 성격 불안, 아부하는 사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면 승부 기피하고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관살 혼잡이라는 말에다 밑줄을 보세요. 혼잡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돼야 혼잡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천간의 음양이 다 투간을 했을 때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관살 혼잡이라는 거는 일간에게 굉장히 강한 의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잘못 표현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혼잡이라고 말할 거면 어떤 거든지 인성혼잡, 재성혼잡 이런 건 전부 다 천간의 음과 양이 둘 다 투간해야 혼잡이에요. 그러면 관살이 혼잡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그렇고요. 관살이 혼잡하면 이 사람의 직업적인 성향이 둘 다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하면 되게 안정적이고 딱 규정에 정리되어 있는 것만 하지만 편관까지 다 있으면 둘 다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고 과중과로 해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정관의 통변 용어를 보세요. 정관의 통변 용어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 통변 용어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 사주를 반명할 때 이 통변 용어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네 실제로 되게 다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꼰대 딱 맞는 표현인데 여기 없네. 그죠? 네, 되게
정관이 있는 분들이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되게 자기가 스스로 일단 모범적이고 순응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관에 대해서 대충 일반적으로 읽으셨는데, 만약에 이게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일단 하세요, 선생님. 느낌이 대충 오지 않아요? 아, 정관이라는 게 이런 거다? 예. 천간에 있어야 돼요. 일단 천간에 있어요. 우리는 육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보는 거니까 일단 천간에 있을 때를 이 표현을 다 쓰는 거고요. 지지만 조그만하게 있다 그럼 이 성향이 다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들 사주에 정관이 있는 분이 일단은 거죠. 제가 오늘 정관이 있는 과목들만 찾아볼 거예요. 근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사주를 다 수업을 올 때마다 매번 찾아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주변에 천간에 정관이 있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갖고 와야 돼요. 적어도 2개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걸로 찾아서 그 사람을 살펴야지 제가 내주는 사주 이렇게 봐봤자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지금 오늘은 뭐만 찾아왔냐면요. 정관 정인의 관인상생 이것만 찾아갖고 왔어요. 네. 그럼 이제 정관 정인의 관인상생 내용을 보세요. 아이고, 그 전에 정관을 감명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해서 이제 정관은 정인과 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관의 기득권이 유지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은 1번 정인. 그럼 정관이 정인이 있으면 일단은 자격을 가져요. 어떤 자격을 갖냐면요. 정인이 있으니까 내가 정관에 필요한 자격을 가져야겠다. 준비를 해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 있으면 정관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렵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정관을 일간에 이르게 하여 적합한 인물이 된다. 정관이 정인을 상생하는 거를 관인상생이라고 하고, 정관이 있는데 정인이 있으면 정관에 적합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니까 관이 인을 생한다는 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인성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적합함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면 정관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너 정관에 와서 일해 해서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정인을 생하여 임무를 정관에게서 받아서 이를 수행하는 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해요. 됐죠? 그러면 정관이 정인을 생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관이 그래 너는 정관에 적합한 인물이야 라고 판정을 해서 정관에서 임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관과 정인이 관인상생을 하면 주로 여태까지는 항상 교육이나 또는 사무나 행정 분야에서 일을 한다. 옛날에는 항상 공직에서만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공직이 아닌 일이 너무 많잖아요. 공직은 돈이 조금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관이 필요한 거를 내가 잘 갖출 수 있으면 공무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삼성, 요즘은 삼성이 정관이라고 보아요. 이렇게 규모를 잘 갖추고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그런 기업들을 정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은행, 우체국은 공무원이죠. 또 뭐가 있지? 전국적인 거 갖춘 게 은행하고 그다음 대기업 있잖아요. LG 이런 거, 보험회사 이런 기업체들은 전부 다 이제 정관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이라는 회사는 자기 그 회사가 설립하면서부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규정이 다 정해져 있죠. 마치 국가가 법을 가지고 국가의 제도와 규범과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삼성이 되게 자기만의 제도와 규범과
뭐 설립 체계랑 자기네들의 돌아가는 그 모든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관, 정인, 관인 상생이 된 사람들이 꼭 공무원만 아니고 그런 대기업, 안정적인 조직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엔요, 상관, 폐인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실 거니까 이제 사주를 보세요. 제가 드린 사주를 보세요. 이분들은 전부 다 정관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관이 간목만 뽑았어요. 병, 신, 각, 신. 이 사람은 축월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관이 천간에 투강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축이라는 거에 개수를 어떻게 생해나요? 하면은 밑으로 보세요. 밑으로 운을 보시면서 얘가 신금이 개수를 생할 수 있는 환경이 첫 번째는 자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병화가 있죠. 병화가 있으면 신금이 개수를 상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체로 정관, 정인, 상생이 되는 거예요. 사주가. 되시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관에 투관했으니까 나는 정관에 가야겠다. 그리고 정관의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그 밑에도 다 공무원 사주만 뽑아갖고 왔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비, 겁이 있고 식, 산이 있고 현재, 정제 오행도를 그려놓고 하는 게 제일 공부가 제일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편인, 정. 음양이 다른 것들끼리, 음양이 같은 것들끼리 상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정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정관, 정인이 딱 음양이 딱 맞는 것들끼리 관인 상생이 돼야 공무원으로 탁 아다리가 많이 맞아요. 예.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관이 나왔잖아요. 그럼 상관은 뭐냐? 상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상극을 하죠. 이렇게 상극하죠. 정관을 상극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상관, 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관이 관을 째려 보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째려 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견관을 하면 얘가 상관과 정관이 음양이 같으니까 상관이 정관을 상극을 하면 정관의 기능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거를 제가 함부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정관이 상극을 당하면 정관의 기능을 못하죠. 그죠? 그러면 정관이라는 거는 길신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주에서. 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겠어요? 상관을 견제를 해야 되겠죠. 상관을 상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관을 죽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상관을 죽일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그림에서 정인이죠. 정인이 얘를 이렇게 상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내 사주에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정관을 상극을 했어요. 상관, 견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정관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살려야 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정인이 하는 거예요. 정인이 상관을 견제를 탁 해서 상극을 해서 그러면 얘가 죽으니까 정관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나라를 구하다예요. 뭐라고 떴는데 못 봤어요. 이거 다 잘라면 되니까. 그러면 정인이 정관을 상극하는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살리면 정관이 나라가 살아나니까 나라가 얘를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관인상생 하는 거는 네가
스스로 열심히 실력을 쌓고 정관에게 필요한 준비를 하였구나. 그래, 너는 정관에 적합한 애야. 그래서 정관이 정인에게 임무를 줘요. 그래서 정관의 임무를 주거든요. 이것도 정관의 임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나 더 했잖아요. 그죠? 정인이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보다는 더 특수한 임무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 상관을 제해서 정인이 관을 살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상관패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팼다는 거지. 정인이 상관이 관을 상극하는 모습을 때려서 관을 살려낸 거예요. 너가 감히 나라를 건들면 돼? 너가 나라를 감히 해코지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는 것, 정관을 살리는 것을 상관패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상관패인이 되면은 어떠냐?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상관패인이 제대로 되면 기본적으로 5급 아니면 의사 자격증 이런 정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설명이 정인이 상관을 제해서 관을 수호하고, 우리는 관을 살렸다고 표현했는데 관을 수호하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정관에 적합한 인물이 되면서 자격증도 가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사법 분야 아니면 또 의료 분야 이렇게 많이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그럼 보세요. 정관이 정인이 없고 상관만 있으면 상관 경관이죠. 상관 경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직장을 못 다녀요.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거부하니까 직장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상관 경관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요, 관을 째려보는 거예요. 정관을 째려보면서 정관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여자가 사주에 상관 경관만 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남편을 맨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을 한다. 이건 뭐예요? 정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 경관하면요, 지금은 뭘 많이 하냐면요, 기술 기능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정관은 뭐 하는 거냐면 관청에서 행정, 교육, 사무직 같은 거를,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정관이거든요. 근데 상관이 정관을 상극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 보시네요. 상관이 정관을 상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관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정관이 아닌 일을 하는 걸 다 편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정관은 기술 안 했다니까요. 옛날에 정관은 옛날에 양반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관의 일을 안 하고 정관이 하는 일이 아닌 일을 하는 거니까 기술, 기능, 그 중에 가장 공부가 잘 되고 그러면은 의사, 또한 예체능을 하게 돼요. 정관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안 하고 예체능으로 가게 된다. 이게 상관경관의 또 통변이에요. 그래서요, 상관경관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자영업, 영업, 프리랜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사주에 상관경관만 있는 사람들 있죠. 사주가 상관경관만 있는 남자분들은 직장을 못 다녀요. 직장에 다니다가도 그만둬요. 상관경관이 있는 남자분들 직장 다니면 3년 내에 그만둬요. 항상.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못 다니게 돼서 대개는 뭐를 하시냐면 사업을 하시죠.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거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사업도. 근데 상관경관이 너무 심하면 사업이 안 돼요. 계속 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경관이 제일 잘하는 일은 남자분들의 사주에 상관경관만 있다 그러면 그냥 영업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영업.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사주가
상관 경관만 굉장히 강왕하게 있잖아요. 일간이 왕하고 상관 경관만 있다. 그러면 사업을 잘 못하고요. 돈벌이가 잘 안 되세요. 네.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주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요. 상관 경관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냥 사람 사주가 상관 경관으로만 되어 있다. 뭐 인성도 없고 이러면은 되게 직장생활 하기 힘들고 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고 그런 분들은 영업하는 게 좋다. 아니면 프리랜서 뭐 그런 거 하는 거.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정관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 재성입니다. 재성은 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재성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 내 주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성이 관을 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생관을 하는 것의 의미를 거기 보세요. 관이 상생하고 있는 정관을 또 재생관으로 보자 하면 지위, 계급, 인기 상승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생을 잘 해가지고 정관을 잘 상생을 하면요. 항상 그 사람의 지위 영역이 넓어요. 그리고 만약에 재성이 없으면 활동 영역이나 지위 영역이 없겠죠. 재성이 없으면 군대 가도 쫄따구가 없다.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는데 몇 명 없는 곳에 근무를 하게 돼요. 재성이 없는 남자분들. 네. 이제 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뭐 중대장 아니면 연대장님 비서를 했다는 둥, 4~5명이 모여서 뭐 특수 임무를 하는 곳에 있었다. 뭐 이런 재성이 없으면 자기의 활동 영역 이런 것이 넓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재생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주견표시를 막 하고요. 제발 외우세요. 한 번만 외우면 앞으로 사주 공부하는 내내 써먹는 거거든요. 재생관이라는 건 나의 활동 영역이다. 나의 세력이다. 나의 세예요. 그 다음에 나의 활동하는 바탕이다. 나의 부하, 제자, 나의 자식, 부인, 거기 빠졌네. 팬. 여러분, BTS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거, 이거 재생관이 없으면 안 돼요. 재생관이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거기 있는 걸로 모자라요. 정말. 팬. 그 다음에요. 구독자. 유튜버에서는 구독자. 네. 이런 거를 재생관으로 표현해요. 재생관이 잘 훌륭하면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을 다스린다. 다스린다 아니어도 되잖아요. 넓은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재생관이에요. 그 다음에요. 관인상생이 되는데 재생관이 안 되면 그냥 관에서 임무를 받았죠. 근데 부하는 없는 거예요. 거기 독도근무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지근무. 네. 커다란 회사에 전기기사실, 그러면 전기기사 1명, 2명밖에 없는 그런 곳, 이렇게, 오지에 근무하고, 내 부하가 없는 게 관인은 되는데 재생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관인 상생이 없거나 일간이 신약해서 재생관만 하면 개인을 따르는 것에다 밑줄 그시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정관 없고, 정관 정인의 관인 상생이 없는데 재생관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매니저예요. 참모, 비서, 매니저까지만. 그 다음 표현은 요즘 안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재생관 그러면 뭐냐면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직업. 사람을 보살피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받드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요. 정관. 그러면은 정관. 처음엔 정관, 정인의 관인상생. 정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실력을 쌓아서 정관에게 가서 너는 정관에게 적합하다. 그래서 내가 정관에게 임무를 받는 것이 정관, 정인의 관인상생이에요. 정관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임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 교육, 행정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정관을 견관했어요. 상관이 정관을 상극해서 정관을 상극하면 정관이 활동을 못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죽잖아요. 그것을 상관이 정관을 괴롭히는 것을 정인이 상관을 견제를 해서 정관을 살리면 상관폐인. 그러면 특수한 임무, 특수한 자격을 갖게 돼요. 적어도 5급 정도의 자격이다. 의사, 행정고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재생관이 되면 이 재생관이라는 의미는 내가 누리는 지위, 계급, 인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주에 재생관이 있으면 계속 이 사람은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주에 연예인으로 말하면 연예인으로 사주에 재생관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재생관이 없으면 재성이 들어올 때 뭐 개봉을 하고 출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요. 그 다음에 관인도 없는데 재생관만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받드는 직업이다. 그래서 참모, 매니저, 보좌, 비서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정관에게서 제일 중요한 정인 재성입니다.